안녕하세요.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의 양성재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통일교육 주간을 진행하죠. 왜 6월에 통일교육을 진행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를 되돌려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0년 6월 1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성사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이 이 모습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고 통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두 정상 간의 만남은 2박 3일간 지속되었고 회담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여러분도 이 선언의 명칭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어도 그 구체적 내용은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데요. 이 기회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입니다. 자주라는 가치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남북이 합의를 했었는데요. 통일에 있어 자주의 가치를 내세운 것은 남북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즉, 통일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항을 볼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바로 이 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전쟁하거나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잡아먹는 흡수 통일을 하지 말고 서로의 체제와 지향을 존중하면서 통일을 추구하자. 즉, 평화 통일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항에 직접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핵심 주제어는 바로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항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 앞으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자.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은 개성에 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각종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이 이어지며 평화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 장관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 회담을 할까요? 원래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기에 통일의 이정표 6.15 선언을 발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건설된 이후 한 해 동안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최대 1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2003년 육로 관광길이 열리면서 2008년까지 누적 관광객이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남북 선수가 한반도 길을 들고 올림픽 개막식에 함께 참여하고 단일팀으로 출전하였습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방송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북의 학생, 교사, 노동자, 연구자들이 만났습니다. 어느새 남북의 만남과 협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6.15 선언을 이행하고 서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 가운데 우리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북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를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남북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북측의 예술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남측의 가수들도 평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북측은 휴전선 감시 초소를 폭파시키고 핵실험에 쓰인 갱도도 허무는 등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도 합의했고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측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북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측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2018년에도 무려
110여 차례에 달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부대를 창설하고 한미가 함께 북을 겨냥한 연합 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190여 차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도 170여 차례, 2021년에는 1월에서 9월만 해도 146차례의 연합 군사연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가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도 했고, 이 중 많은 예산을 북을 겨냥한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롭게 발을 내디딘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떨까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북측 지도자를 향해 정신머리 확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개방 3천이라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만 끼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다시 대북 정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폐기했던 북한 주정론을 국방백서에 공식적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한반도를 넘어서 미국의 반중 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대만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IPEF에 가입했습니다. 심지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정상회의에 참가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여러 나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한미동맹, 미국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의 통일, 우리나라의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의미, 그리고 6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2년인 오늘날 남북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의 가치를 지킬 때야말로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우리 학생 여러분도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립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남측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행동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의 양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